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께서 정전시 대처 요령과 복전 작업 시 대처 요령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전시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이 안 되시 비상발전기가 작동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궁금한 겁니까, 이게? 구독자님만 궁금한 게 아니고, 이제 건물에서 근무한다 했을 때는 누구나 궁금한 겁니다. 누구나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쓰잖아요. 컴퓨터 쓰다가 전기 탁 나가. 야, 뭐 날아가는 거야. 뭐 저장이 안 돼서 날아가. 살려주는 게 있더라고. 자동 보관 장치, 백업 장치가 있어. 좀 살려주기도 하는데, 실무 경험자로서 얘기할 것은, 정전됐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관련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정전 대비 관련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정전 대비를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 해당되는 부서만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부서만. 전기기사, 전기 책임자가 정전되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책임자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전됐을 때 문제되는 설비를 갖고 있는 부서, 뭐 UPS, 즉 전산실 설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전됐을 때 버틸 수 있는 전기가 뭐 있나, 이런 걸 생각해요. 아이스크림 가게도 생각해야 되겠지. 아이스크림 가게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기사 부분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전기기사가 근무하면서 제일 부담 느끼는 게 뭐냐면, 제일 부담 느끼는 게 전기가 나가버리는 거지. 대도시에 근무하는 건물에 있으면 정전이 잘 발생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전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정전 경험을 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갑자기 정전이 탁 됐어. 그러면 정전됐을 때 대처해본 경험이 없어.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예요? 항상 정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정전에 대한 두려움은 뭐 베테랑 전기기사는 두려움 없고, 지금 질문하신 분은 막 두려움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베테랑 전기기사도 두려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갑자기 정전되면 씨발 이 소리만 나오는 거야. 씨발. 왜 씨발이 나오나요? 나한테 닥쳤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지. 정전이 되려면 옆집에 돼야지 왜 우리 건물에 되냐고. 자, 이렇게 해서 갑갑한 겁니다. 갑갑한 거예요. 자, 문제는 정전이 됐어. 그럼 내 책임이냐고. 내 책임이냐고. 아니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잖아. 그런데 됐어. 그런데 내 책임 범위가 뭐예요? 이놈은 비상발전기란 말이에요. 비상발전기가 돌아줘야 되는데, 자, 대부분 잘 돌죠. 거의 다 돕니다. 거의 99.9999%는 잘 돌아가. 근데 0.00001%가 안 돌아가. 그런데 내가 로또 맞을 확률이 있다 이거자. 내가 로또 맞을 확률이 있어. 안 돌아가는데 로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전이 안 될 거니까 이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아니지. 그래도 들어야지. 왜? 전기기사의 기본이 비상발전기를 관리하고, 또 정전되면 비상발전기를 전원 투입하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 몇 시간 돌아갈 준비를 하는지, 이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정전이 됐어. 제일 궁금한 게, 일단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돌아가주면 좋고, 안 돌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가서 수동으로 돌리면 되죠. 근무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면, 정전됐을 때는 비상발전기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돌아가요. 왜? 여러분들이 자동 스위치, 자동 모드에 딱 맞잖아요. 오토 모드에 딱 놔져 있잖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발전기가 돌아가면 ATS가 자동으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가 자동 투입되고. 자, 이것은 그만, 일단은 정전돼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상발전기가 안 돌아갔어.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 뛰어가야지. 뛰어가서 발전기만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동이 안 돼버린 거야. 시동이 안 된 거. 이거. 왜 시동 안 됐을까요? 간단한 건 자동 모드에 놔져 있어. 자동 모드에 안 놔져 있으면 수동에서 자동으로 제끼고, 아니면 누르고, 버튼 누르고 시동 스타트 누르면 되겠죠. 그럼 돌아가겠죠. 근데 안 돌아간 경우가 있거든. 어떻게 됐어요? 발전기가 시동 실패되는 거예요. 시동 실패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시동 실패되는 원인이 뭐예요? 극히 드물지만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있는 거야.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전기 배터리 점검합니까? 점검 안 할 거예요. 저도 점검 안 해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돌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돌리잖아요. 스타트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될 확률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스타트 시키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방전은 항상 우리가 배터리는 충전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충 상태예요. 완충 상태이기 때문에 시동 실패를 그렇게 염려를 안 합니다. 염려를 안 해요. 스타트 모터, 발전기를 구동시켜주는 스타트 모터에 전원을 공급시켜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발전기 배터리, 야, 이거 배터리 이거 스타트 이거 몇 번 시킬까? 여러 번 시킵니다. 여러 번. 근데 배터리가 방전됐어. 여러분들 자동차 방전돼 봤잖아요. 자동차 배터리 방전돼 봤잖아요. 그럼 자동차 시동 걸면 시동 몇 번 걸립니까? 띠띠띠띠띠띠 하다가 안 걸려버리잖아. 거의 방전되면 거의 3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띠띠띠띠띠띠 하다가 전원 조명등은 들어오는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버려. 와, 미치잖아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자동차 시동만 안 되는 거야.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발전기가 뭐예요? 자동차 엔진이잖아. 발전기 엔진이 어떤 엔진입니까? 자동차 엔진입니다. 트럭 엔진, 버스 엔진, 이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유 발전기, 뭐 가스 발전기 있지만 대부분 쓰는 발전기가 뭡니까? 경유 발전기잖아. 그러니까 배터리가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발전기가 띠디디득 합니다. 발전기도. 그러나 발전기를 이 쐬놓다가 발전기 엔진을 워밍업 시켜줘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워밍업. 경유 워밍업을 시켜줘야 경유가 압축 폭발하면서 발전기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배터리 힘이 좋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시동 실패해버리면 가망이 없는 거. 배터리가 약해서 시동 실패했다면 발전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요. 이제 평소에 2주에 한 번 점검 운전하는 것보다 1주에 한 번 점검 운전하면 낫겠죠. 그러면 왕 잘 돌아간단 말입니다. 발전기를 수동 모드에 넣어서 일주일에 한 번 뭐 점검 운전하면 5분 정도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왕 하면서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발전기 배터리가 이상 없는 거야. 그 발전기 배터리를 또 찍어보려고 하면 보호 커버 있고 하니까 잘 안 찍어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직무고시인지 자체 점검인지 하면서 발전기 배터리도 좀 확인하라고 그러지만 발전기 배터리 자체는 어떤 배터리를 씁니까? 무보수 밀폐형 배터리 쓰잖아요. 무보수 밀폐형 배터리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검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무보수 밀폐형은 증류수를 넣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배터리가 3년 돼 가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부에서. 증류수가 무보수라고 하니까 뭐 멀쩡하게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3년 돼 가면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되면 멀쩡한 것 같아, 전압이 나오고 멀쩡한 것 같아도 갈아야 돼. 갈아버려야 돼. 새 걸로 갈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발을 3년 신잖아요. 3년 내가 신발을 신고 다녔어. 겉은 멀쩡해. 뭐가 안 멀쩡해요? 신발 밑창이 멀쩡 안 해요. 아, 위에는 쓸만하다 이거야. 더 신고 싶은데 신발 밑창이 어디 갈아봐야 뭐 밑에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옆에도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위에가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갈아야 되는 거예요. 발전기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쓰면 겉이 멀쩡하지만 속이 멀쩡하지 않다. 무보수 밀폐형은 더더욱 그래요. 깨끗하지? 깨끗해. 그러니까 그런데 시동 실패 걸리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발전기가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조치가 불가능한 거지. 불가능한 거. 자,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이제 투입하는 곳이, 자, 돌아갔다 치자. 돌아갔다 치면 비상발전기라는 건 뭐예요? 비상발전기 말 그대로 비상발전기 아닙니까? 왜 비상발전기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데 비상전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입니다. 소방. 불났을 때를 기준으로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거예요. 계산된 거야. 그래, 지금은 예전에는 소방법으로만 딱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건물, 여러분들 소규모 건물 있죠? 작은 건물, 뭐 1000km 이하, 뭐 건물 같은 데 가보면 발전기가 없어요. 발전기가 없는 곳이 있어. 비상전원을 공급하라는데 거기는 비상전원을 어떻게 공급하냐고 발전기를 안 하고 소방법에만 의존해서 비상발전기를 구비해버려. 그러면 엔진이 있어, 엔진. 저 소방법, 엔진에 직접 연결해서 소방법을 돌려버려. 정전되면 이게 돌아가는 거냐? 아니잖아요. 이 엔진은 소방펌프에 연결된 엔진은 정전되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불이 났을 때 정전하고 관계없이
소화전을 우리가 사용한다. 스프링클러가 터졌다. 그러면 이 엔진이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동으로 돌아가요. 엔진이 자동으로 돌아가. 비상발전기 없는 곳도 있죠.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돼?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지만 있어요. 그런 데는 비상 정전이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정전돼도 뭐 대처할 방법이 없어. 비상전원을 줄 방법이 없다 이거죠. 우리 가정에 정전돼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에 정전됐어. 건물에 정전되면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일 목적이 소방법에 의해서 소화전, 스프링클러 뭐 이런 것을 돌리기 위해서 그 용량을 계산해 가지고 발전기 용량이 설계가 됐어. 그 용량을 계산해서 발전기 용량이 설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거 전기법에도 비상전원 하니까 어떻게 비상조명, 전체 조명 말고 각 가구든 공동구역이든 조명을 하나 줘라. 콘센트도 전기 빼버리면 안 되는 콘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상전열을 줘라. 동력 쪽으로 가, 동력 쪽으로. 물 떨어지면 환장하잖아요. 물 떨어지면 환장하는 거야. 전기는 안 들어와도 우리가 화장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수를 주는 거야, 급수 모터를 비상전원으로 주고. 근데 지하실에 막 물 차고 할 때, 이럴 때 또 배수가 돼야 돼, 배수 모터도 돌아가게끔 해주고. 그 다음 또 여유 있으면 승강기. 정전돼도 고층은 승강기가 운전돼야 되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강기에 또 전원을 줘. 그 다음 또 줄 수 있는 게 어때요? UPS 설비 있는 곳. 그 책상 밑에 있는 요만한 5kg, 10kg짜리 이런 UPS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용량 UPS, 30kg, 100kg,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전산실이 있거나 UPS를 필요한 공간이 있어요. UPS 설비에 전기를 공급해요. 그러면 이 설비를 다 합쳐가지고 합계 용량을 계산해서 발전기 설비를 합니다. 발전기 설비를 해요. 이제 수동이든 자동이든 이제 돌아갔다 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궁금한 것은 내 비상발전기가 얼만큼 용량을 공급할 수 있고 용량이 딸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전됐을 때 안 돌아가는 게 뭐예요? 소방펌프가 안 돌아가잖아요. 소방펌프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발전기는 아무리 돌려도 한참 여유가 있다. 그런데 비상발전기를 돌려보시면 전기기사님들이 당황하는 게 있어요. 당황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점검 운전할 때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붕 하면서 돌아가.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다 했잖아. 만약에 정전됐을 때 운전을 우리가 40km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합니까? 요새 차가 좋아하니까 그냥 조용히 가잖아. 이게 뭐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 근데 60, 70, 80 밟아가면 어떻게 돼요? 소리 나잖아요. 소리가 틀려지잖아. 이 비상발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상발전기도 자동차 엔진 아닙니까? 그러면 부하를 안 건 점검 운전대는 무부하잖아. 부하를 안 걸러서 부하가 없다. 무부하 운전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시동 걸어. 그런데 경유 엔진이 뭐 조용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발전실에 다 울리잖아. 왕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은 부하를 걸었어. 이제 정전돼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부하 걸면 어떻게 돼? 부하를 우리가 선택해서 겁니까? 아니잖아. ATS에 걸려있는 부하가 ATS가 선택 스위치, 자동 전환 스위치가 탁 되면 비상부하가 연결되어 있어. 비상부하만 딱 투입되게끔 되어 있는 비상부하만 투입된 쪽으로 딱 돌아가면 비상부하가 팍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발전기가 어떻게 돼요? 우왕 하면서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소리가 갑자기 막 시끄러워지는 거야. 야, 당황스럽죠.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니고 발전기가 힘내라고 했으니까 평소에는 그냥 거의 그냥 힘 없이 그냥 돌아가다가 갑자기 세상에 없는 날에 발전기에 부하가 걸렸으니까 발전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잖아요. 이거 뭐야 하면서 왕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어떻게 돼요? 겁먹으면 돼요, 안 돼요? 겁먹을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부하가 단계적으로 걸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타다 보면 부하가 단계적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어. 그래 되면 발전기 소리가 어떻게 돼? 소리가 갑자기 막 들쭉날쭉 왕 이런 식 소리도 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 발전기가 돌아가는데도 비상전원이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깜깜해. 발전기 돌아가는데 깜깜해. 전기실도 깜깜해. 전기실에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기실에는 비상전원이 100% 연결돼 있어. 발전기가 돌아가면 비상전원이 연결돼 있으면 몇 초 후에 다다다닥 전기실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안 켜져. 아, 뭐가 안 됐어요? ATS가 안 넘어갔지. ATS가 안 넘어갔어. 이거는 비상발전기 돌아가는 것보다 더 로또 아닙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지. 이게 안 돌아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ATS를 수동으로 절체하라고 수동 절체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겠냐? 이것까지 걱정해야 되겠냐?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소장 겸 전기기사 할 때인데 ATS가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동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꼽는 거니까 꼽아서 쫙 제껴봤는데 제끼니까 잘 절체는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없고 할 방법도 없어요. 만약에 전기실에 전기를 끌 수 있으면 다 끈 상태에서 이렇게 제껴 보거나 이렇게 끼워서 레버를 뭐 끼워서 하는 게 있고 옆에 볼트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끼는 게 있어. 제끼는 거 있으면 그 연습을 해볼 텐데 그 연습은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ATS는 시작하면서 전기실이 운영되면서 어떻게 꾸며진다? 모두 자동 위치에 다 놔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언제 확인합니까? 여러분들 언제 확인해요? 정기검사 2년 또는 3년마다 하는 정기검사 하잖아요. 정기검사 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기검사 할 때는 발전기를 어떻게 돌립니까? 수동으로 돌립니까? 아니, 수동으로 돌리면 안 되지. 비상발전기 운전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발전기를 바로 돌리는 방법이 전기검사 할 때 어떻게 됩니까? V12를 딱 내려버리잖아요. 내려버리면 비상발전기가 그대로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돌아버리면서 잠시 후에 비상전원이 다다닥 전기실에 켜져 있잖아. 켜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ATS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뭘 내려요? 그 다음은 LBS 내리고 그 다음 고압층 내리잖아. LBS 내리고 파워 전기실에 전기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LBS 내리고 파워 휴즈들 다 제껴. 파워 휴즈 같은 거 다 개방 작업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이라도 누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질문하신 분도 있지만 질문 안 해도 하든 안 하든 갑자기 정전되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전되면은 우리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을 물어. 그러면 전기기사 시험 보신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 질문 많이 오는데, 전기기사 시험에 말이야, 비상발전기 용량 구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출제도 안 돼. 공부를 했어. 출제도 안 돼. 실기에도 뭐 있어. 실기에 답만 해왔지. 뭐, 그걸 해봤어요? 기사 땄는데 뭐 해봤냐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환장하는 거지. 안 해봤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 가시면 질문해. 전기기사들한테 아니면 관리소장한테 뭐 어떤 건물주나 아니 갑사라 그러다 갑칙이 있다 그럴 때 질문해요. 비상정전하면 우리 어디 들어와요? 물어봐. 예? 우리 어디 들어가냐고? 예? 내가 할 게 뭐야? 그게 아니고 그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여러분들 도면에 ATS 제껴지면 도면에 동력 쪽에 있지. 동력이 주기 때문에 동력 쪽에서 비상발전 전원 그 MCC 반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가는 루트가 그려져 있어요. 큰 건물 여러 명 근무하는 곳, 또 관공서라든가 이런데 또 아주 이제 전기 요원들이 5명, 뭐 6명 막 이렇게 근무하고 시설직들이 여러 명 근무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어떤 대비를 합니까? 정전 대비하죠. 정전 발생 확인. 정전 발생. 전기실 근무자 정위치 근무 바람. 전기실 근무자 정위치 근무 확인.
알립니다. 청내에 알립니다. 현재 한전정전으로 비상전력을 제외한 일부 전력 공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복전되는 즉시 정상 공급할 예정이니 업무에 불편하신 점 양해 바랍니다. 근무자는 복전 준비 정의치 근무하십시오. 한전전원 복귀 부합하다 유니티. 전기 정지! 복전 완료. 방호실 한전 전기 정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전 상황 종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현장 혼자 근무하거나 둘, 셋 근무하는데 비상훈련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좀 하려고 하면 딴 일이 생겨. 하려고 하면 딴 일이 생겨. 만약에 비상훈련한 결과를 꼭꼭 비치해야 된다면 안 했는데도 야 오늘 한 걸로 하자 사인해라 이렇게 해서 사인하잖아. 이거 얼마나 갑갑한 겁니까? 이거 우리가 실무 시설관리 근무하는 게. 그러니까 시설관리 하는데 갑자기 논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오늘 제가 이 썰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노는 겁니까? 이야, 이거 갑자기 일이 졸라게 많아지는 거야, 졸라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 비상발전기는 정전됐을 때 잘 돌아간다. 그리고, 그 다음 예열, 겨울철 여러분들 예열 스위치를 켜잖아요. 겨울철 예열 스위치 안 켜면 비상발전기가 안 돌아갑니까?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경유 엔진이 어떻게 돼요? 영하 날씨에 우리 자동차 밖에 있어. 그 예열시킵니까? 안 시키는데 돌리면 시동 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내에 있는 발전기들은 최소 아무리 추워도 10도 이상 유지되는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열이 안 시켜도 경유는 압축 폭발이기 때문에 경유는 압축 폭발이에요. 그래서 모터만 돌아가면 경유가 그냥 빡 압축되면서 폭발하면서 엔진이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래도 안심 못하니까 아주 부드럽게 시동 걸리라고 경유를 어떻게 합니까? 엔진을 어떻게 돼요? 데워버리잖아요. 항상 히팅시켜서 엔진이 따뜻하게 만들어줘. 그래 우리가 자동차 시동 걸었던 걸 바로 시동 걸리면 너무너무 잘 걸리잖아. 배터리는 3년에 한 번 필수 교체한다. 그 다음에 ATS가 자동 무드에 되어져 있는지 꼭 확인한다. 그 다음에 2, 3년에 한 번 정기 검사할 때는 정기 검사 절차를 필수 지킨다. 정기 검사 절차를 필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고. 발전기 먼저 돌리고 이거 내릴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비상발전기를 정전 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꼭 확인하는 게 아니고 발전기가 돌아가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바로 V10이 내리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기 검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수동으로 돌려놓고 하나하나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전기기사가 경험이 많으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이제 그리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기기사님들은 정전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뭐 조명도 교체하고 뭐 또 하고 뭐 이건 일이고 전기기사가 기본으로 관리하는 건 뭐예요? 수변전 설비가 멍하니 있더라도 수변전 설비에 대한 관리 지식을 숙지하고 익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상발전기 관리 지식을 익혀야 되고 세 번째는 만약 우리가 UPS 설비가 있다. UPS 설비가 되면 UPS 설비 관리 지식을 익혀야 되고 오늘 다 이것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드라 TV가 실무 방송을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지식 전달을 해가는 거 아닙니까? 지식 전달을 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예전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어떻게 돼요? 관리비를 안 내잖아. 관리비를 안 내.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전기도 끊고 수도도 끊어요. 전기도 끊어보고 수도도 끊어. 그런데 전기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이상 버텨. 전기 끊으면요, 버텨. 엄동설안해도 관리비 안 냅니다. 그런데 수도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 바로 다음날 가져와요.
네, 전기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물 없이는 못 사는 거. 원시 시대에도 전기 없이 살았잖아. 물, 공기, 음식 이게 필수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발전기가 돌아갔을 땐 뭐가 공급돼야 된다? 조명, 전열은 안 공급돼야 돼도 공급을 못해도 물은 공급돼야 돼. 그래서 아파트 세대에는 뭐 비상조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할 수 있지만 물은 다 공급된다. 급수는 공급되는 거예요. 승강기는 비상전원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에서 하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상발전기가 돌아갔을 때 소방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어디 들어가냐. 이제 제일 핵심은 급수예요. 급수. 이제 오늘 설명했으니까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